들어도 왜 못 믿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으니까 좋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잘 해줄까? 막 이런 그런 느낌도 있고 좀 생각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리기도 하고. 양가 감정. 네. 엄윤 선생님. 눈 감았을 때는 무서웠어요. 그리고 자꾸 뜨고 싶고 그래도 옆에 계셔서 잡아주시고 뭐 앞에 뭐 있어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점점 안정돼 가긴 했는데 자꾸 뜨고 싶었어. 답답해서. 우리 경진이 선생님 어떠셨어요? 잘 케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이 사람이 아프니까 이제 내가 내 케어를 해줘야겠다는 게 그 눈을 감았을 때. 감은 거는 제가 안 안 했다고? 봤어요. 해봐야지. 세 분이서 남자들. 해봐야 선생님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승자 선생님? 예. 눈을 감았을 때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이 뭐에 이렇게 부딪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도 모르게 그냥 방향이 흐트러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옆에 분이 왜 자꾸 옆으로만 가? 앞으로 가지? 그래갖고 걔인가? 앞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예, 좀 뭐랄까 눈을 감았어도 내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내가 막 가는 길로 엉뚱한 길로 막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분이 잘 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참 고마웠어요. 네. 기분이 좋아하구나. 우리 뒤에 선생님? 네. 시각장애인 돼 보니까요. 시각장애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 케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앞에 선생님. 갑자기 시키시니까 왜 하는지 몰랐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안내해 주시는 분 없으면 밥도 못 먹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두렵고 좀 무섭고 그래서 더 의지를 꽉 붙들게 되는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눈이 갑자기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였다면은 그 수업을 받고 뭐 교육을 받아서 생활을 할 텐데 막상 그냥 이게 경험하는 거잖아요. 경험하다 보니까 순간 눈을 딱 감았을 때 암울하고 초조함, 불안감, 긴장감, 내가 과연 옆에 있는 사람 이게 실험과도 같은 거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할 수 있을까? 의지는 되는데 과연 이게 내가 낭떠러지에 약간 서 있는 느낌? 지푸라기라도 잡고 있는 느낌? 근데 눈을 또 이제 그러면서 막 저기 하다가 반대로 입장을 해갖고 케어를 하니까 내가 이 사람이 다치지 않게 이 사람이 잘 걸어갈 수 있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게 여기서 조금 뭐 위험하다 그러면 멈추고 이렇게 방향을 틀 때 약간 케어해주고 그러니까 서로 소통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글 좀 써봐. 글을 쓰라고. 글을 섬세해. 글을 써보라고. 그런 능력이 있어. 저 책 많이 보거든요. 아주 섬세하게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글을 제가 써서. 왜냐면 틱톡 같은이나 유튜브 그거에 이제 장애인분이 나와요. 강아지하고 그다음에 옛날 그 시장 오세훈 시장님하고 장애인분이 길을 걷는 그런 경험도 하고 신호등에 뭐 저기서 하고 막 이런 거를 많이 봤어? 네.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간 묘사를 잘하셔요.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저기 뭐야 전성수 선생님. 눈을 감고 가는데 네. 옆에 사람을 물론 믿고 가기는 하는데도 믿는데도 이게 이렇게 막 가지지가 않고 뭐 불안하게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자꾸 가는데도
마찬가지로 못 믿고 잠깐만 해도 이렇게 부딪힐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못 믿고 이러는 게 내 마음 같고 그런 거 같더라고요. 네, 세미나. 예, 우리 미숙 선생님. 저는 갈 때는 제가 이제 보호자였어요. 그때는 그게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고 갔는데 조금 안내를 하면서도 그거는 그냥 장애인의 느낌이 아니고 그냥 보호자래지만 그냥 나는 그래도 마음적으로는 그냥 일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대충 소풍 가는 기분으로 갔어요. 딱 바뀌고 내가 딱 와보니까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암 속에 내가 정말 여기 오는 게 다 왔냐고 계속 중간서부터 다 왔냐고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암울했어요. 지금 이 눈 뜨고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구나. 진짜 처음 해봤어요, 저는 이 경험. 그래서 갈 때 보호자의 역할도 중요했었는데 나는 설렁설렁하고 갔거든요. 올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네.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네. 아우, 박수 한번 쳐주세요. 국민정으로 해보고 있어. 안 했어? 눈 안 감아보셨어요? 어지러웠어. 그럴 수 있지. 네, 두려움도 있고, 그렇죠? 우리 선생님. 저도 조금 이렇게 내가 눈을 감으니까 조금 어지럽고 이렇게 갈팡질팡해지고 그런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눈을 이렇게 진짜 장기에 있는 저기가 힘들고 나는 것도 오케이. 뒤에서. 저는 처음 눈을 감아보는 경험을 해봤는데 글쎄 언니는 믿고 가서 그런지 딱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전 선생님은? 제가 먼저 눈을 감았거든요. 네. 그리고 갔는데 옆에 사람만 믿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아무 같고 근데 이제 옆에서 주시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섬기고 좀 여기부터는 계단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밑에 내려가서도 여기는 평평하다. 그러니까 그거 옆에 사람만 믿고 가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는 제가 이제 안에 하는 입장에서 내가 아까 경험했던 거를 요만큼 와서는 계단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여기서부터 계단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해서 왔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눈을 감았을 때 계단을 내려가다가 할 때는 안 보이니까 불안하고 그랬는데 옆에서 또 해주시니까 거기에 의지하게 되는 건데 또 이제 아까 눈을 떠서 계속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느끼게 됐어요. 저도 처음에 눈 감았을 때 답답하고 무서웠거든요. 뭐가 있는가 봐. 그랬지만 옆에서 이렇게 안무도 없고 성기가 계단에다 이렇게 인도해 줄 때 좀 의지를 많이 하고 믿게 됐어요. 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갈 때는 내가 보호자일 때는 설렁설렁했는데 막상 내가 이렇게 환자이다 보니까 옆에서 하는 자세하게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귀에 들어오고 상대방을 엄청 의지를 하면서 팔에 힘을 가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누군가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세세하게 입으로 귀가 들리시다면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맨 처음에 저도 눈을 감고 갔었는데요. 맨 처음에 무서워서 없는데 계속 무섭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걸어가다가 없는데 팔에 힘을 의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전혀 걸어가면서. 그러고 난 이제 상대방이 바뀌면서 내가 없는데 천천히 살짝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경험을 이번에 경험을 진짜 제대로 상경을 했어요. 네.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게 맹인의 역할을 한 이유는 선생님들이 아무리 이제 방문요양이나 요양시설에서 어르신을 대할 때 그 어르신들은요 아무리 선생님들 잘해도 불안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감명을 받아보지 않으면 그 공유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맹인을 해본 거예요. 제가 딴 데 가서도 제가 이제 예술치료 전공이라 연극치료에서 이 기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심리치료할 때 쓰는데 이거를 제가 접목을 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런 내용을 갖고 환자를 대할 때 내가 이 두려움, 정말 의지하게 되는 그런 거, 그럴 때 그 환자의 그 감정을 여러분이 공유하라고 제가 이거를 한 거예요. 일부러. 저기 맹인이라는 그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아 이렇게 어르신들이 내가 잘해도 두렵구나 뭐 이런 거를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아무리 어르신들이 여러분이 잘한다 해도 굉장히 두려움 많습니다. 못 믿죠? 예? 그 누워서 사지마비 된 사람 보세요. 사지마비 되면은 믿게 되겠어요? 못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어르신한테 접근해야 될 건가? 또 아니면 꼭 어르신 아니어도 등급을 받은 사람한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여러분한테 느끼게 하려고 제가 저기를 했어요. 원래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보통 한 200m는 걸어가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제 막 나도 모르게 막 의지하다가도 못 믿겠다. 정말 두렵다. 또 해보니까 정말 맹인의 실병을 알겠다.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제 그 맹인이라는 게 누구를 매체에 만났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경복궁에 가면 맹인 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으로 거기 가면 안내견 이런 거 데리고 다니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있거든요. 그 이용복 나온 학교. 이용복 아시죠? 가수. 그 유명한 학교입니다. 거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광훈가? 맹인이 된 사람이 이동우 말고 이동우는 그런 그 노래 부르고 뭐 이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요, 개그맨인가? 그 사람도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서 눈이 이제 실명을 됐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명품을 만든 명품 가죽이라고 그러나 생각이 안 나는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분도 14살에 맹인이 돼요. 왜냐면 눈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눈을 축구인가 뭐 공으로 맞아갖고 맹인이 됐는데 둘 다 실명이 됩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눈이 안 보인다는 거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가 돌아가셔요. 엄마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셔요. 놀래가지고. 네? 그래갖고 누나랑 무슨 강우가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그래갖고 이제 누나가 있었고 그분이 있었고 동생이 둘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첫 번째 누나가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17살 때. 여기 14살, 11살, 9살 이렇게 가족이 있었는데 그때는 고아시설은 안 가졌다. 그래갖고 큰 누나가 동제를 하면서 뒷바라지를 하다가 2년 있다가 교통사고로 죽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그 학교를 들어가요. 맹인 학교. 맹인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나 봐. 그래갖고 기독교로 공부를 연세대학교 나왔어요. 신학으로.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 미국 유학을 갑니다. 눈도 하나도 안 보이는데 보내준 거죠. 네. 그래서 서금욱이라고 하는 숙대 교육학과 나온 사람이 2년 연상의 여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집이 명품 가족이 된 거야. 명품 가족이 아니죠. 11살짜리는 고아시설인가 어디를 가고 11살짜리 대장장이로 가고 이제 없으니까 이렇게 다 옛날에 고아시설 9살은 어디에 입양을 하고 이렇게 된 집안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분이 미국에 가서 눈을 먼 상태에서 석박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오바마 정부 때 그 아들이 그 아버지도 장애인 저기로 차광급이었어요. 요거 이제 여기서 맹인이 되신 분이. 그리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스카우트 된 거지. 장애인이니까. 맹인인데 장애인인데 스카우트 되셨어요. 그 다음에 그 큰 작은 아들인가 하버드대를 나와서 안과 의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뭐예요? 명품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분이 68세인가 췌장암을 앓면서 자기가 조금 모아놓은 돈을 그 연세대 신학에 기증을 했다고 그래요.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름을 까먹었어 지금. 강영우죠. 강영우 박사라고. 그래서 되게 좀 유명한 그런 우리 같으면 그게 있어요. 선생님들 어릴 때부터 맹인이 되면요 촉각이 간다. 내가 왜냐면 그 대학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카톨릭 신자여갖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맹인 학교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고2 때 고2 학생들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그 디스커션을 한 적이 있는데 걔네들은 이렇게 시계를 하면 몇 시라고 그러고 그때 내가 너무 놀란 거야. 야 촉각이 발달했구나. 그러면 이제 목소리만 들어도 그러니까 너무 여기가 눈이 안 보이니까 그쪽으로 발달. 목소리 아우 동이시구나 이런 말 안 돼. 네?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늦게 된 사람들은 그 촉각이 안 발달하죠. 어릴 때 그런 저기 애기 낳을 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많이 쓰게 되면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발달하겠죠. 그래서 지금 거기 맹인 학교 있어요. 경복궁에. 그럼 안내견 데리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 때도 어디 충주인가 청주인가 안내견 데리고 들어갔다가 식당에서 쫓겨났다고 그러죠. 원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안내견이 뭐 소리도 못 그러지 않아요. 잘 안내하는 그런 기회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보면 제가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하게 했냐면 선생님들이 자기가 간병을 받아보지 않고서는 그 환자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장님을 조금이라도 대보면 아 이렇게 힘들구나. 바꿔대면은 이게 힘들구나. 장애인이라는 부분이 제가 이제 가끔은 아니고 요즘에는 안 하는데 그 안마 하시는 분들이 맹인이 많아요. 아시죠?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1시간씩 하는 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학원에 있을 때 그 앞에 맹인이 하는 데가 있어갖고 누가 거기 선생님이 어느 선생님이 잘해요 이래갖고 제가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분도 유명한 컴퓨터 공학과 나오시는데 맹인이 된 거예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그 안마를 배워갖고 이제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은 내가 눈물을 훔친 적이 있거든요. 나도 저렇게 되면 내가 저렇게 과연 내가 자립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훌륭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나라가 아무리 발달하고 있어도 그 강영호 박사나 또 아니면 일본이나 뭐 이런 데서 옛날에 또 나오셨던 분인데 그분도 이제 그 아버지 엄마가 약사 출신인가 뭐 이래갖고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미국으로 이민 갔거든요. 미국에 이민 가갖고 애들 공부 열심히 해서 가르치려고 갔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유명하게 하려면 이래갖고 그 기계 체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체조하다가 고2 때 온마비가 되죠. 온마비가 돼요. 그런데 그때부터 공부한 게 재활의학과 교수가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한번 쳐보면 그런 사람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몸이 다 살기마비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기계 체조하다가 마비된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존스 홉킨스 대학에 재활의학과 교수가 됐죠. 그러면 그냥 평상적인 사람보다는 얼마나 열심히 하셨겠어요? 그쵸? 나와의 싸움이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를 의지에 정말 한국인이고 또 의지에도 좀 아무나 그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장애를 또 바라보고 굉장히 거듭나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을 모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인성입니다. 솔직하게 인성이 잘 돼 있으셔야 어르신을 잘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 많게
사랑을 많이 주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이제 여기 공부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조금 하면서 제가 예술치료 전공이고 미술치료 아트세라피스트로 이래서 조금 한번 한 시간 정도 내가지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저번에도 좀 해드리고 이러니까 너무 단합이 잘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보면 한두 명이 좀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여기서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서로 배려를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실습도 잘 지금 뭐 엄청 우리 아까 저기 요번에 시험 보내주실 분인데 그분이 76인가? 아까 오셨다 가셨어요. 여기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오셔갖고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을 알았어. 요번에 시험 보시거든요. 실습 잘 끝나는 대로 아까 여기 와서 조금 하신 선생님이 껴안고 가신 선생님이 하여튼간 열심히들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상하게 이렇게 저 사람 왜 그래 이러지 말고 그냥 바라보는 순간을 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좀 사랑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요양이라는 부분은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그 다음에 제가 웃기는 얘기를 얘기한다면 똥을 사랑하셔야 돼요. 똥을 사랑하셔야 돼요. 뭐 아침 저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어르신들이지만 대변을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독을 갖고 있는 겁니다. 독, 몸에. 그쵸? 제일 많이 오는 게 변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변비약을 잡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변비약을 많이 먹는 이유가 뭘까요? 시험에 나옵니다. 제일 많이 변비가 되는 게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요. 그게 뭐냐? 여기 아파, 내일은 또 저기 아파 이러니까 진통제를 많이 복용합니다. 그게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변비되는 이유. 두 번째는 아유 이빨도 아파, 또 오후에 되니까 무릎이 아파. 병원에서 뭘 줘줘요? 약을 주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나 위 아프니까 제산 내주세요. 위장약 달라고 그러죠. 그럼 변비가 또 생겨요. 뭐냐, 항암제도 변비가 생기는데 뭐 암환자는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나 제산제는 변비가 생겨요. 그 다음에 또 식사도 제때 잘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도 아까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를 해보면 첫째, 노인의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노인의 건강 증진 질병 예방이 있는데 첫째 영양 문제가 있어요. 영양 문제. 다른 것도 나오긴 해요. 영양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갈증입니다. 아니 탈수. 그래서 우리가 65세 이상 되면 갈증이 안 느껴져. 선생님 물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드시죠. 많이 드시는 분은 건강해요. 습관적으로 갈증이 안 느껴지고 이 물 자체가 65세 이상이면은 이 수분이 혈액이 수분이 들어있잖아요. 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설사를 했다, 탈수가 된다, 죽는 거야. 애들은 7, 80%예요. 젊은이들은. 그래서 탈수가 20, 30% 돼도 안 죽는 거죠. 이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영양 문제가 갈증의 반응이 저하되어 탈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강의하는 내용이 보수교육에서 그 얘기를 할 때 어르신한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물을 안 먹는다면. 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 건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프라이를 해서 드시게 하는 게 아니라 뭐를 찜을 해서 줘요. 물기가 있죠. 네, 그런 방향으로 모르더라고. 보수교육 가면서 내가 많이 놀래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해갖고 막 주는 거야. 물을 먹여야 되는데. 그 다음에 체온도 올라가면 물을 먹여야 된다. 물은 체온을 조절해요. 예, 체온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몸에서 열이 난다? 이러면 뭘로 조절합니까? 네? 얼음이나 알코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미온수로 합니다. 미온수로. 의료가 많이 발달됐어요. 제가 제가 카대에서 공부를 하고 가정간호사 트레이닝을 받을 때 제가 그때는 거기가 성대 의대가 없었어요. 성대 의대를 샀잖아요. 성대 의대가 들어왔죠. 삼성의료원에. 근데
거기는 한 가정간호사는 한 10명 있었던 것 같아요. 한 200명을 보더라고, 환자를 한 집단에서. 가정간호는 왜 이루어졌냐면 병상 가동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990년도에 가정간호사 제도가 들어왔을 때 의사들이 난리 났어요. 저는 지금 1000시간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석사가 됐어요. 5학기를 하는데 4천만 원 들었대요. 네, 가정간호사. 왜 이렇게 많이 비싸냐, 간호가. 800만 원이야, 한 학기당. 정신전문간호사도 지금 5학기예요. 논문을 쓰고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1000시간 했어요, 그때. 예측했어요, 저는. 그 다음에 호스피스 간호 할 때 제가 1000시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신과 공부를 하다가 그쪽으로 댄스하고 들어가면 너무 약물요법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었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호스피스도 저는 전공을 하고 호스피스 병동에 많이 써봤어요. 네. 근데 그래서 약물이 제일 발달된 게 정신과 약물. 그 다음에 두 번째 발달된 게 호스피스 약물이에요.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정신과 환자가 많아지면서 정신보건센터가 세워졌죠. 뭐 가족계획이 없어졌다면 정신보건센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면 정신보건센터가 여기 의정부는 뭐 하나 있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네, 이제 뭐 요즘에 이상한 사건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가정간호사가 의사가 대행하지 못하는 거를 지금 병상 가동률이라는 게 뭐냐면 열흘 안에 퇴원을 해야 그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 병원이. 근데 한 달 내내 거기서 입원을 하면 열흘 지나면 걸리는 게 없대요. 네? 장기적으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 대부분 3차 기간이 대학병원에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병상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뭐 병상이 많은 데가 뭐 한 2,000, 3,000 베드인가요? 네, 그러니까 나가고 이 가정간호사를 도입해갖고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일대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삼성에서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제가 74학번인데 대학을 74학번 때 배운 학문 갖고는 되면 안 돼요. 공부를. 지금의 학문이 엄청 발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화상을 입었다? 이 피부를 다 뜯어냈죠. 지금은 아니죠. 큰일 나죠. 네, 감염이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구하지 못하는 게 피부예요. 피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불이 나면 대형 불이 많이 나잖아요. 집에서 옛날에는 뭐 풍로에 띄고 뭐에 물에 띄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가고 대형 무슨 뭐 어디 물류센터가 뻥 터졌다 이러면 거기서 사람이 뭐 한 80% 뭐 이렇게 그런 게 문제가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변화. 그래서 가정간호사 제도를 도입할 때 저는 그 삼성한테 부러워했어요. 저도 재택을 했거든요. 제가 공포에서 조선원 할 때 집에서 재택을 해봤는데 왜냐면 만약에 일원동이에요. 우리가 일원동에서 그 일산에까지 가기는 엄청 멀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명도 못 봐, 환자를. 만약에 실밥을 안 풀고 묶어서 퇴원을 시키는데 가정간호가 그 방문간호 지시서를 갖고 가서 이제 스티치아웃을 해주는데 한 명밖에 못 보니까 제가 군포, 요왕, 거기 동네에 있는 그 삼성의료원에 있는 환자들을 저한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 제가 한 2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돈이 좀 벌리는 거죠. 왜냐하면 병상이 기니까. 그러면 수술 안 했던 사람이 들어와서 또 수술을 하게 되고 더 대부분 다 대학병원을 원하니까. 근데 그들이 간호사가 그래서 삼성의료원이 이직률이 높아요. 빡세게 죽이거든요. 이 간호사.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가서 만약에 욕창이 있다 이러면 욕창을 이렇게 그 VIP는 못 찍지. 거기가 수지가 있고 이런 데에 새날보 대상자 이런 사람들 삼성의료원에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욕창을 찍죠. 그래서 간호학적으로 요즘에는 옛날에는 의사 진단밖에 없었는데 1983년 4년도에 간호학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열이 난다? 무슨 열이 나냐? 호흡기에 열이 나냐? 방광 때문에 열이 나냐? 코로나 바이러스 열이 나냐? 그거에 접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공부도. 그런데 정말로 부러웠던 게 그걸 찍어갖고 와서 컨퍼런스 합니다. 간호학적. 그래서 페이는 높아요, 걔네들이. 근데 너무 들고 달던 복게 환자를 다. 왜냐하면 간호는 뭐예요? 간호라는 부분은 뭐예요? 생명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간호학이 스페셜리스트가 14개 있어요. 근데 다 석사를 받았어요. 석사를 못 받으면 그 대학병원 좋은 데는 못 있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의료를 다루는 그래서 의사들도 정말 엑설런트 해야 환자를 살리고 죽이고 이런.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면서 한번 요양보호학적인 논문을 한 번 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뭐가 가치가 올라가는 게 돈하고 관계가 되죠. 월급이 올라가시겠죠. 근데 옛날같이 내가 이번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방문 요양을 했을 때 작년에 500여 명 했는데 요양을 했을 때 여러분이 그 집에 방문을 하니까 혼자 보실 수가 있잖아, 환자를. 그쵸? 가족은 나가고 그랬을 때 응급 세트를 받는가? 집에 응급 세트, 구조 세트가 있는가? 만약에 넘어졌어, 피가 흘러. 그럴 때 아무 뭐 휴지나 이런 걸로 됩니까? 네? 겁나면 피를 막 그럴 때 응급 세트가 어디에 준비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요구도 안 했고 모르는데. 만약에 모르면 시설당하고 얘기를 해갖고 있다 이러면 그 방법을 따라야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사회복지사가 센터장을 하니까 너무 우려를 몰라요. 원래는 간호사가 센터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네, 방문간호가 있으면 센터장이 간호사가 돼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근데 이제 두 개만 하면 센터장, 방문간호가 빼지면 그냥 사회복지사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열악하지 않는 거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아까 사회복지사 선생님 두 분 계셨는데 인터넷으로 막 따니까 너무 모르는 거야. 그럼 아까 사회복지의 목적 내가 이제 그 선생님들은 내가 놀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물어보면 사회복지의 목적도 모르면서 어떻게 사회복지사가 되는가를 어느 때는 충격을 받아.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접근을 할 때 환자를 접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그 호주에서 왔다고 해. 호주에 자기 어머니가 요양시설 안 간다고. 아버지가 95세인데 변화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92세인데 나는 시설에 가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이 회개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20몇 년 이민 생활을 하다가 2년을 이제 난 엄마를 모셔야 돼. 막내딸이라 왔는데 제가 한번 문의했어요. 선생님이 매일 하는 엄마들 요양버스 따셨어요? 하는 거를 어떻게 간호를 하고 있는가 그래요. 간호사보다 더 잘 썼더라고요. 접근을.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내가 그때 찾으니까 없어. 내가 어디 자료를 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어르신한테 접근을 할 때 어떻게 접근?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 종이에다가 적어야죠.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적고 1, 2, 3, 4, 5 체위변경을 해줘야 된다. 이러면 그리고 여러분은 지식이 있어야 선생님이 방문 요양을 할 때 4시간, 3시간 한다면 누구한테 티칭을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보호자한테. 이게 틀렸다. 음식은 이런 걸 먹이지 말아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가르쳐줄 사람이 있으면 우습게 한 거죠. 그래서 아줌마는 그냥 요양보사님, 선생님 그렇게 받으셔야죠. 근데 제가 이제 놀라는 게 이제 오셨는데 선생님들이 예전에 경직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알고 있던 학문으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기서 배우는 학문이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아까 열이 난다? 그럼 뭘로 해? 얼음을. 얼음을 하면 되죠? 알코올 마사지요 막 이래. 변화됐어. 미온수로 해야지 열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원래 책에는 경구약 투여.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경구약은 뭐야? 지온 약을 먹이는 거야. 근데 지금 열이 나. 딱 찾아갖고 해열제 먹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이 사람이 열이 나서 병원에 가서 금방 지어온 약을 먹일 수가 있어. 그렇지만 열이 나서 변화만 열이 나. 지어갖고 해열제가 먹으면 되겠고 안 된다.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책임져. 그래서 그걸 이제 센터장하고 얘기를 하고 센터장도 모르는 사람은 먹이면 되죠 이래요. 아닌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보수교육 올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여기서 새로운 학문이 있다면 그걸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방문 요양을 할 때 시설에서 모르게라도 적용을 해야 여러분의 정말 값진 자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책을 좀 보시면서 이 책을 버리지 마시고 저 다 뭐 시험 보고 일주일 지나면 다 까서 다 쓰지 뭐.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훌륭한 요양보호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가정간호사로 얘기할 때 제가 강의를 좀 나간 적이 있는데 그럼 이제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1번, 2번 이렇게 10개를 적고 첫째 치의병정을 해준다. 치의병정을 잘 해주고 있는가.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지금 이제 일본에서도 얘기하는 게 사무 이탈이라고 해요. 사무 이탈. 이제 한점이에요. 첫째, 환기를 시켜요. 환기. 선생님 여기 공기 중에 산소가 몇 프로 있죠? 네? 환기 20%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집단을 21.7%랑 내가 논문에서 봤는데 20%인 집단을 애들을 공부를 가르쳤어. 근데 21.7% 애들이 2시간 있다가 암기력이 더 뛰어났다고 했어. 그럼 어떻게 돼? 선생님들이 졸리잖아요. 그래서 환기를 해줘야 된다. 근데 어르신은 겨울이 되면 문을 비닐로 다 막아요. 환기가 안 돼 있으니까 머리가 아파요. 이해하셨어요? 네. 환기를 시켜라. 2~3시간에 한 번씩 30분을 시켜라. 이게 시험에 나와. 그럼 뭐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욕창을 없애라. 욕창이라는 부분은 그 시설이 욕창이 많다 이러면 안 좋은 시설이에요. 간호를 안 했다는 거죠. 치유병력을 안 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마상이 많아요. 낙상. 한 번 넘어지면 골다공증이 심하니까 넘어지면 이게 뭘로 연결됩니까? 와상으로 연결돼요. 누워있어. 이게 가시는 거예요. 묘지에 있는 분이나 집에서 누워있는 사람이 똑같이 보여요. 그쵸? 예. 그래서 4가지를 없애라. 또 이탈은 뭐냐? 첫째, 기저귀 채우지 말아요. 기저귀 채우지 말아요. 욕창 많이 생기고 기저귀를 차면 오전염인데 아유 귀찮아. 우리 24시간 누워있으라고 허리 아프면 못 누워있어. 그쵸? 기저귀를 채우지 말아라. 그 다음에 소리 지르고 난리 친다고 뭐야? 묶어. 신체 억제를 하지 말아요. 치유병력이 안 돼. 그러면 욕창이 금방 써요. 신체 억제.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보수계획도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을 가지고 얘기해요. 유아어나 명령어나 반말하지 말아라. 이루어졌다고 반말해요. 우리 쫑 저리 쫑 이러면서 밤에 쫑 아이고 한가지 동사니까 아우 정말 짜증나. 저 어르신이 내가 아무리 저기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 뭐야 나 우습게 하는 거 이런 심해라. 그리고 이제 뭐 이루어졌다고 그래 쩡 저리 쩡 그런데 반말을 만약에 내 어머니가 그렇게 한다. 내가 만약에 누워있다 반말 칙칙한다. 어린아이들이 존재를 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인간의 존엄과 존경을 하면서 여러분은 어르신을 가져요. 그리고 변화되게 만들어주는 게 아까 그랬잖아요. 약장사가 뿅박이 갖고 내 편이 되게 하면 쉽게 돼. 쉽게 어르신들이 말 잘 들어. 근데 소리가 떼떼떼떼떼. 아이고 이러면 이 말을 왜 듣냐 이거 안 듣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갑게 대하고 그리고 많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어르신이 웃게 만들어야 돼. 누워있는데 뭐가 있어.
희망이 있어. 매일 누워있는데. 지금 그날 5분이라도 웃겨야 돼. 예? 웃을 일을 만들어줘야 돼. 그걸 연구하셔야 돼. 아유, 우리도 만약에 24시간 누워있어봐. 아니, 사는 게 뭐야. 빨리 죽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이 사랑이 없으면 요양보호사 하시지 마세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등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밥풀이 여기 달려있어 먹다가 아이고 내일 밥 쓰실 거요? 이러면 안 되지. 아유 진주가 붙어있네 이러면서 감동을 주면서 이래야 어르신이 평가지. 예쁘게 얘기해야지. 뭐 잘못하면 우리도 묻어있죠. 아까도 밥 먹으면서 시뻘겋더라고. 깍두기를 막 먹었더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항상 즐겁게. 그래서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만나는 사람마다 웃어야 돼. 제가 이제 세범적 성당이라는 데서 프로그램 했을 때 거기가 그 반이 22명인데 22명이었는데 그 반이 아주 성깔이 있어. 나이가 드니까 더 성깔이 있어. 희망반이야. 저 왜 희망반을 했냐니까 이제 죽지 말라고 희망반을 했던 것 같아. 내 생각이. 근데 85세 이상에서 98세까지 있으셨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가서 제가 작업을 한 게 키는 애가 제일 작죠. 아이고 기도만 하면 뭐에 가서 완전 하느님 아버지 기도 좀 다 내려와서 머리 끄덕이고 싸운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갖고 거짓말 시켰어 내가. 맨 처음에 건강 강의를 해. 물을 많이 먹어야 돼. 물이 왜 많이 먹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 건강에 강의는 아주 귀가 쫄깃하지. 안 죽으려고. 그쵸? 네. 그래서 제가 거짓말로 어르신 물도 많이 잡수셔야 되고 만나면 껴안으라고 했어. 껴안고 그 사람이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등을 두들기면서 사랑해 100번씩 하라고 했어. 그러면 이게 너무 물렁거려서 심장이 박동이 잘 되니까 온몸이 순환이 팡팡 된다. 그러니까 만나면 껴안는 거야. 사랑해 계속 껴안아. 야, 그래 6개월이 걸렸는데 너무 좋아졌어. 기도만 뭐해 내려와서 왜 머리 끄덕이고 싸워. 자기 안 맞는다고? 그게 많이 변화됐어. 아프니까. 그죠? 98세 아픈 사람 많겠죠. 그렇죠? 가다가 넘어질까봐 야 이렇게 깜빡이 이러면서 기도만 하면 뭐하냐. 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이제 많이 하고 제일 많이 한 게 제가 연극을 만났어요. 보면은 연극을 하면 자기가 제일 많이 백설공주가 되고 싶어. 신데렐라가 되고 싶어. 네? 또 뭐 있을까? 공주가 되고 싶어. 왕자님 만나는 자기 신데렐라. 유리구두 신고 막 이런 거만 하고 싶어요. 다들. 네? 근데 성깔이 보여져 있어. 그러니까 마음은 뭐야? 이빨 청춘. 마음 안 그래? 선생님 저도 마음은 이빨 청춘.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그게 요양보호사 역할 중에 동기 유발자가 있어. 동기 유발. 젓가락질을 못하니까 포크를 주니까 잘 잡서. 심해는 더 그래야지. 잡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칭찬해야지. 어머 너무 잘 잡수시네. 다음에도 또 잘 포크 잘 잡수세요. 칭찬해주면 마음이 올라가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 여기 애들한테 칭찬 잘해요? 잘해봤어요? 한 명도 없네. 칭찬은 고래등도 춤추겠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한테 칭찬을 많이 한번 해봐요. 우리 선생님 칭찬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안 해? 경상도는 안 하나? 우리 선생님이 안동 분이시래요. 시임이 그러니까 좀 안동은 좀 약간 귤이 심하죠. 선생님 거기. 네. 선생님은 뭐예요? 무슨 길씨야? 안동권 씨, 뭐 안동길 씨,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간 우리나라는 미국인다부터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늘부터 칭찬하는 습관을 길러야 만나면 어떻게